가짜 자존감은요, 남들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본인이 든 가방이 어느 브랜드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모임에 나가니까 모두 명품백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리를 해서 샤넬백을 산 거죠. 잠시 기분이 좋았겠죠. 학부모 모임에 그 샤넬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른 엄마가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갑자기 샤넬백이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에르메스 가방을 사야 할까요? 뭔가 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짜 자존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계속 마음이 허해요. 이리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에르메스 백 사면은 또 다른 엄마는 리미티드 에디션 에르메스 백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SNS도 마찬가지죠. 지난 영상에서 엄마가 되면서 맞닥뜨리는 Z축, 새로운 차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엄마들이 붙잡게 되는 가짜 자존감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올린 아이 사진에는 좋아요가 150개가 달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린 아이 사진에는 좋아요가 50개밖에 안 달렸어요. 내가 엄마로서 뭐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에도 깨서 확인하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확인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엄마들이 SNS를 하시잖아요. 이런 엄마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Z축의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짜일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를 붙잡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진짜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잘나지 않아도 나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내적 확신을 말하죠. 이런 마음이 내 안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것 또한 진짜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해. 이러한 자기 수용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리 생각하는 거죠. 항상 밖에서 뭔가를 찾아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군가가 비판하면 바로 무너져 내리죠.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좋아요를 갈구하고요. 더 비싼 물건을 사야 되고요. 뛰어난 성과를 내야 되죠. 이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가짜 자존감이 밖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의 존재 가치를 매깁니다.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가 곧 나의 가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 도시락을 정말 예쁘게 싸는 거예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SNS에 올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좋아요 개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좋아요가 100개 이상 붙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안심을 하고요. 좋아요 개수가 생각보다 적으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왜 이것이 가짜 자존감이냐면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한 행동 자체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가짜 자존감은 남들이 반응해서 만족을 찾죠. 두 번째 모습은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적어도 저 엄마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내가 저 엄마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리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18개월에 기저귀 뗐어요. SNS에서 이 글을 본 어느 엄마는 마구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 18개월인데 아직 기저귀 못 뗐거든요. 그 외에도 누구는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 누구는 파닉스 시작했다. 계속 내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겠죠.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 때문에요. 오늘도 누구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비교가 위험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교가 가짜 자존감인 이유는요. 비교는 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가치를 아는 거죠. 세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희생을 자신의 훈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뭐 때문에 포기했어. 혹시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난 아이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었어. 아이 키우느냐고 친구도 못 만났어. 아이 육아에 바빠서 6개월째 미용실도 못 갔어.
이렇게 희생을 훈장처럼 내세우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짜 자존감의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존감은 내가 뭘 포기했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 또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림은 잠시 미뤄두고 있어. 가짜 자존감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야. 나는 아이 때문에 내 그림을 포기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후자는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희생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은연중에 요구를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는 나의 삶을 알아줘야지, 이런 압박을 준다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엄마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돼. 막상 자식들은요, 엄마가 힘든 아빠랑 이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혼자서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자신의 선택을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보장을 한 거죠. 사실 자식들은 그 희생 원치 않았고요.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든 남편을 참고 살았다. 그러니 내 남은 인생은 자식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무언의 압박을 자식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숨이 막히겠죠. 혼란 속에서 시작된 가짜 자존감은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밖에서 인정을 찾습니다. SNS의 좋아요에 중독되고요. 남의 칭찬 하나에 내 하루가 좌우되죠. 두 번째 단계는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엄마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혹은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늘 최고여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몸도 힘들지만 정신도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다섯 번째 단계는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게 돼서요, 끊임없는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짜 자존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자존감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가짜 자존감에 기대면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자존감은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가짜 자존감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리 자책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는 나대로 괜찮아, 이리 느낍니다. 가짜 자존감은요, 나는 적어도 누구보단 나아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불안해하고요. 네 번째 질문은요,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진짜는요, 내 마음속 가치관을 따라 살고요. 가짜 자존감은요, 남들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경험을 스스로 겪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든 가방이 어느 브랜드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모임에 나가니까 모두 명품백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무리를 해서 샤넬백을 산 거죠. 잠시 기분이 좋았겠죠. 학부모 모임에 그 샤넬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른 엄마가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갑자기 샤넬백이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에르메스 가방을 사야 할까요? 뭔가 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짜 자존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계속 마음이 허해요. 이리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에르메스 백 사면은 다른 엄마는 리미티드 에디션 에르메스 백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SNS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아요 100개면 좋았는데 나중에는 200개도 부족해지고, 다른 엄마 인스타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서 300개도 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어학원을 보내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요. 옆집 아이를 보니 벌써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더랍니다.
불안해지겠죠. 우리 아이도 보냈단 말이에요. 예체능도 해야죠. 수행평가 잘 받으려면. 요새는 코딩도 배운다고 합니다. 논술도 빼놓으면 안 되죠. 비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Z축의 혼란 속에서 가짜 자존감을 붙잡으면서 살아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살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이거 되게 흔해요.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하다가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고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했겠죠. 내 적성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가야 한대요. 나이가 30 언저리쯤 되면은 남들 하는 대로 결혼도 해야 되고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 삶이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기준과 평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딸이어야 됐고요. 친정엄마한테는 친구 같은 딸이어야 됐고요.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여야 됐죠. 남편한테는 현명한 아내여야 됐고, 아이에게는 완벽한 엄마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사회가 비교를 부추기죠. 한국 사회에서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언제 뒤집었어? 몇 개월에 뒤집었어? 몇 살에 걸었어? 어느 유치원 다녀? 반에서 몇 등이야? 어느 대학 갔어? 연봉이 얼마야?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사회인 거죠. 우리는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순위가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Z축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길을 잃은 우리는요, 남의 시선이라는 가짜 자존감을 붙잡고 사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가짜 자존감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벌써 반은 성공한 겁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SNS는 되도록 줄입시다. 혹은 끊읍시다. 두 번째, 저절로 비교가 시작될 때 주문을 외우세요. 우리 아이는 유일한 존재야. 비교할 수 없어. 세 번째, 비교의 일기가 아닌 감사의 일기를 씁시다.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 이리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적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충분히 좋은 엄마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자존감에 무거운 갑옷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시작해 봅시다.